3월 18일 리뷰하겠습니다. 오늘도 검색된 종목들 위주로 리뷰를 하겠습니다. 먼저 초갭 상승, 갭 상승하면서 강하게 상승한 종목을 검색했을 때 IT센이라는 회사가 걸렸어요. 이 회사를 만일에 지금 산다 면 지금 사도 사실 워낙 그 흐름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남아있다라고 보면은 지금 사도 상승은 가능해 보여요. 근데 이렇게 견조하게 상승이 나오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AT센이라 IT센 영업이익이 110억 적자에서 거의 35억 드라마틱하게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고 매출 2조 원 그룹으로 도약한다. 그러니까 M&A를 통해 가지고 지금 회사가 확장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네요. 매출 2조짜리 회사가 된다. 매출 2조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연결해서 매출이 2조가 되는 건가요? 매출액이 6,979억 현재 2017년도 3천억의 2배네요. 그러면은 2조가 된다는 얘기는 연결해서 2조가 된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그러면은 싸겠죠, 주가는. 바닥 대비해서는 상당히 올라온 편이긴 한데 만약에 그 기사대로 이 회사가 성장을 한다라면 시총은 싸 보이긴 하네요. 어쨌든 지금은 들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시점으로 보여요.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큰 상승 한두 번 정도 남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상승을 보고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건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이때 이제 이런 회사의 성장성과 별개로 이때 이런 매물들이 이때 생겼던 쌓였던 매물들이 분명히 차익 실현 혹은 이제 번전이 돼 가까워 오면은 분명히 빠져나가려는 매물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좀 조정을 한두 번 주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관심 종목으로 놓고 워낙에 이제 뭔가 회사 자체에 큰 변화가 있는 그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계속 주가가 강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광전자 오늘 뭐 상한가 가까이 갔다가 뭐 내려온 회사인데 뭔가 뉴스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배당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걸 봐서 회사는 꾸준히 아니라 작년에 배당 올해 작년 재작년 이렇게 배당을 하는 걸 봐서 회사 자체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부채 비율 굉장히 낮고요. 오늘 올랐던 이유는 딱히 큰 뉴스는 없었는데 뭐 SIAPD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포토다이오드를 국산화했다. 처음으로 개발했다. 뭐 매출에 아직은 영향을 미칠 만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이거를 상승의 근거로 삼기에는 좀 빈약해 보이긴 하거든요. 오늘 외국인들은 좀 많이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간 것 같고 주가 위치상으로는 에너지는 남아야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거래가 약간 과도한 측면이 있네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는 많이 좀 부담스러운 지점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 초거래량 루즈라고 되는 건 뭐냐면 약간 좀 조건을 완화시켜 가지고 종목을 더 많이 예, 검색되게 한 거고, 초거래량 타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상승만 잡아내게 약간 타이트하게 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그 확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거래가 없다가 이제 첫 상승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나온 경우, 이런 경우들을 그 이 타이트라고 해서 잡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오티스가 걸렸네요. 네오티스 확인해 보죠. 490억짜리 회사고 작은 회사네요. 중국 회사와 모토형 샤프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뉴스가 나온 시기가 1시 20분이고 상승을 한 거는 10시부터 상승을 했고 1시경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요. 뉴스를 뭐 미리 선반영을 해서 올랐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 뭐 주당 250원 배당을 했네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였던지 모르겠네. 영업이익 47억. 영업이익은 증가를 했고, 그러면은 뭐 적자 회사는 아닌 것 같고, 네오티스 조금 더 들어보죠. 뭐 하는 회사인가? 마이크로비트. 자동차용 모터 샤프트. 공구를 만드는 회사가 봐요. 공구와 샤프트. 그러니까 기계 쪽 회사인 것 같고, 주주를 보면 권은영 27%, 55년생. 뭐 승계에 대한 문제는 아직은 발생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회사 자체는 기계 쪽 회사다. 그리고 기계 쪽 회사 치고 PBR이 높게 나와 있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소형 종목이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상승을 가지고 뭐 투자를 고려하기는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 회사 사이즈도 좀 작고, 이게 뭐 뉴스가 선반영되면서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은 상승의 질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보안 관련주들이 조금 올랐어요. 뭐 드림 시큐리티에만 여기서 검색이 됐는데 다른 보안 관련주들, 뭐 K사인이 처음에 되게 핫했죠. 이때 핫했는데 상한가를 갔었죠. 그래서 오늘도 같이 올랐어요. K사인, 뭐 C큐브, 이런 보안 관련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안 관련된 회사들이 처음 이제 강세를 보였던 게 2월 20일경, 이때 이제 보안 관련된 회사들이 다 올랐어요. 다 같이. K사인, 라운시큐어도 보안 관련 회사죠. 라운시큐어.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 얘도 상한가 갔었네요. 그리고 한참을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움직이는 듯한 그런 흐름입니다. 드림 시큐리티도 보면
오늘 거래량도 좀 나와줬고요. 그러면 이제 중기적 추세가 다시 재개가 된다. 단기 어떤 추세가 정리가 되고 중기로 추세를 재개한다. 이런 시나리오겠네요. 중기로 이런 그 추세를 타고 간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온시큐어, 드림시큐리티, 케이사인 이 정도 계속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중앙리빙테크라는 회사가 상승세가 좋았어요. 뭐 하는 회사인지 볼게요. 시총 400억, 적자 회사, 뭔가 뉴스는 없었고, 외국인이 들어오긴 했고요. 6만 주면 그렇게 크게 들어온 거예요. 1,400원, 1,300원짜리 주식이라서 그렇게 뭐 큰 물량이 들어와서 그런 것 같진 않고, 분기 보고서를 잠깐 보면 PVC 제품, 건자재 쪽 회사라고 보이네요. JNK 인베스트먼트가 지분 5%를 들고 있고, 거의 뭐 주인 없는 회사 같네, 거의 느낌이. 이 중앙 리빙테크 건너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는. 그리고 네오 아까 방금 네오티즈 했죠. 네오티즈 그리고 IT슨 했고, 이즈미디어도 꽤 저기 검색에 며칠 전부터 검색에 계속 걸렸던 회사다. 이 시점부터 걸렸던 것 같아요. 이날부터 3월 6일부터 계속 걸렸는데 상승세가 가파르네요. 뭔가 큰 이슈가 있지 않나. 지난해 46억이 이익은 성장을 하고 있네요. 광고회사인가? 이즈미디어 1.58 배당 결정했고, 배당은 50원. 컴팩트 카메라 모듈 CCM 검사 장비 제조 판매,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듈을 검사하는 장비.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시장. CCM 검사 장비가 매출의 대부분이라, 그러니까 매출의 80%, 나머지는 유지 보수, 용역 등의 서비스 12%. 그렇다면은 요새 이제 카메라가 늘면서 이 카메라 모듈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좋거든요. 그런 선상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를 왜 진작에 몰랐을까 싶네요. 어쨌든 상장 이래로 주가로 치면은 상장 당시 주가보다는 낮은 상태.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거의 50, 60% 가까이 상승을 했네요. 큰 상승을 했고, 단기적으로는 좀 급한 감이 있어요. 상당히 다른 것들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이고, 에너지도 물의 온도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날 되게 대량 거래와 대량 200만 주, 250만 주 거래가 나왔고, 전체 주식수의 30%가 넘는 과매수가 나온 것 같고, 며칠 조정을 받다가 다시 상승을 시작한 날이 오늘이었는데, 오늘의 거래량이나 그런 어떤 물의 온도를 봤을 때는 상당히 양호하다.
그렇다면 상승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상승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고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많이. 네. 오늘 MC넥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조정을 받았어요. MC넥스는 카메라 모듈이고 나무가 많이 언급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관심이 안 간다고. 이 차트가 안 나오지? 12시 돼가지고 차트가 안 나오는구나. 다시 나오네요. 나무가도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죠, 최근에. 카메라 모듈 회사. 그래서 오늘은 나무가는 조정을 받지 않았는데 MC넥스는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 좀 실망을 했어요. 네.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카메라 모듈 회사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장에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보니까 조정을 받을 때는 물량을 좀 철수를 빠르게 해두고 다시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나서 다시 재진입하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작정 이렇게 들고 있다가 조정을 좀 세게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슈 자체가 카메라가 늘어난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널리 알려진 이슈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갤럭시 S10의 판매량이 기대 이상,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잘 팔려버린다. 이러면 카메라 모듈에 대한 전망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망보다 더 좋은 뭔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라면은 카메라 모듈 관련된 회사의 주가는 좀 빠르게 더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 삼성 관련된 부품사들의 주가 흐름들이 만일에 그러니까 순환매식으로 어떤 해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연성 PCB, FPCB 만드는 회사들이 어떤 해는 좋고 어떤 해는 뭐 그 안에 들어가는 칩 바리스터 같은 그 어떤 작은 칩들, 그런 칩을 만드는 회사들의 차례가 오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차례들이 왔을 때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요. 삼성 관련주들 하면은. 그러니까 하청에 대해서 몰아줄 때는 확실히 몰아주거든요. 대신 그 턴이 지나면 알아서 잘 이렇게 살아남아야 해요. 그 턴 지나서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망하는 경우가 있었죠. 예전에 플렉스컴인가? 그 회사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가 그 물량이 끊기면서 망해서 지금은 상폐됐죠. 그러니까 회사 자체는 망하진 않았는데, 뭐 그렇고. 멜파스라는 회사도 마찬가지죠. 멜파스라는 회사도 매출이 뭐 10배 가까이 늘었다가 갑자기 이제 그 하청 구조가 이제 종료가 되면서 매출이 확 줄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까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도 만일에 그런 차례가 온다라면은 정말 크게 상승할 수도 있죠. MC넥스도 2015년도에 보면 이렇게 2015년도에 5,000원, 이때 이 구간에서 한 6배 가까이 오르잖아요. 근데 뭐 인터플렉스 같은 회사들 보면은, 이런 회사들 보면은 주가를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성장세를 주면, 삼성에서 성장세를 주면 얼마나 주가가 올라가는지, 이렇게 뭐 6,000원, 7,000원에서 7만원까지 가잖아요. 10배가 3년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떤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삼성 관련된 부품사들이 주가가 괜찮은 것 같아요. 나무가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 나무가도 많이 올랐지만, 월봉으로 보면은 상승의 초입이죠. 상승을 한다면, 상승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상승한다면 상승의 초입인 거죠.
MC넥스도 오늘 뭐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월봉으로 보면 그렇게 높은 주가는 아니죠. 10,000원대가 바닥인 것 같고 거기서 17,000원. 파워로직스도 카메라 모듈과 2차 전지를 겸비한 그런 주식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뭐 월봉으로 봤을 때 한 2배 이상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 뭐 근데 파워로직스도 최근에 그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떨어지지 않고 오늘 오히려 많이 올랐죠. 다른 주식들보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회사들의 주가는 계속 좋은 것 같아요. 시장이 아무리 어렵고 해도. 그래서 이즈미디어 같은 경우는 회사는 이제 카메라 모듈 자체가 아니라 검사 장비다. 그러면은 약간 일회성으로 이제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을 때는 확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고 이렇게 보릿고개가 항상 있거든요. 그러면은 납품을 할 때는 확실히 딱 매출해서 돈을 벌고 매출을 내서 돈을 벌고 그다음 보릿고개가 오면은 그 매출 그러니까 그때 벌었던 돈을 가지고 버티는 거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즈미디어도 마찬가지로 검사 장비가 많이 이제 납품이 될 거고 수요가 늘게 되면 카메라 모드 수요가 늘게 되면 당연히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도 늘 거니까 납품이 될 거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바짝 1년 열심히 버는 거죠. 주가도 똑같이 바짝 1년 열심히 달리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번 상승이 나온 게 첫 번째 달이니까 아직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두고 봐야 된다. 그다음에 케어랩스도 짧게 리뷰를 하면서 언급했던 시점이 이때였어요. 대량 상승, 대형 상승이 나오면서 7%짜리 상승이 나오면서 대략 평상시 거래량이 뭐 3배 정도, 두세 배 정도 평상시 거래 평균이 예를 들어서 5일 평균이 5만 주, 60일 평균이 4만 5천 주니까 5만 주 잡고 이날 뭐 15만 주 가까이가 나왔으니까 대략 3배. 그래서 이런 애들이 검색식에 걸리게 이제 그냥 조건 검색으로 걸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이제 검색이 됐고, 그래서 초입이니까 이렇게 초입이잖아요. 오실레이터도 이제 방향을 전환하는 초입이었죠. 이때가. 그러니까 이제 상승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큰 상승을 했죠. 별다른 뉴스는 없었죠. 뉴스는 없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에너지로 생각을 하면은 아직은 조금 에너지가 남아있는 것 같고 물의 온도도 지금 서서히 이제 끌어오르고 있죠. 12일이 이날인가? 네, 12일이 이날이고 서서히 넓어지고 있죠. 물의 온도가. 이게 좀 제대로 조절이 안 되네요. 어쨌든 물의 온도가 이렇게 차가운 상태에서 10일날 조금 넓어지고 이렇게 다시 14일날 좀 더 넓어지고 오늘 크게 넓어지고 그 뭐 조정을 약간 받으면서 갈 수 있긴 하겠는데 아직 에너지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오르는지는 모르겠고요. 모르는 게 좋죠. 그럼 전체 그림상으로는 바닥으로 보이고 이 회사가 뭘 하는지 정도만 체크를 해볼게요. 헬스케어 플랫폼 제공 기업. 일단 좋네요. 그러니까 신약이나 이런 회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헬스케어 관련돼 가지고 뭔가 이런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을 굿딱 미디어 플랫폼 이렇게 채팅 프로그램 솔루션도 있는 것 같고 CRM 바이브 RC
마케팅 관련 어떤 솔루션? 뜬구름 잡는 회사네요. 쉽게 얘기하면. 매출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매출은 상장이 2018년도 3월이니까 6월하고 9월 실적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전 실적과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실적을 그렇게 부풀린 것 같진 않고 매출하고 이익이 한 500억 대 50억 해서 ROE가 15면은 소프트웨어 업종이니까 멀티플을 좀 더 준다고 하고 그러면은 PBR 2배 배당은 아직 없고 부채 비율 낮고 유보율 계속 늘고 있고 그렇다면은 PBR 2배 정도가 적당해 보이는데 4배 가까이 받고 있네요. 케어랩스 배당도 왔는데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유가 있겠죠. 비싼 거는 비싼 이유가 있는 거니까. 오늘 수급 내용은 썩 좋지 못하고 아니 정말 비싸다라고 고평가가 돼 있다라면 오늘 빠져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겠죠. 근데 공모가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공모가가 얼마였을까요? 케어랩스 공모 희망가가 18,000원이었네요. 그러면은 지금 공모 희망가보다 높은 상태고 이날이 엄청 뻥튀기 된 날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때 작년 3월 달에 이제 케어랩스가 상장이 될 때 공모 희망 밴드가 18,000원이었는데 6만 원까지 올랐었어요. 첫 번째 달에. 그래서 많이 뻥튀기가 됐었으니까 그 주가를 기준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의 주가의 강세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현재 주가의 강세는 강하고 뭔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켜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CNG 하이테크 얘기했었죠. 하이테크 회사가 맞냐 이런 농담을 했었는데 CNG 하이테크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장비회사 화학약품을 이송하는 장비회사 케미칼을 공급하는 설비 그렇다 치고 이틀간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죠. 이날 검색에 걸렸을 때 상당히 움직임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뉴스도 없고 뉴스가 없으면 좋죠. 그리고 이틀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감사보고서 언제 나왔을까요? 13일 나왔으니까 별 상관없는 거고 무상증자도 있고 배당도 하고 분기보고서 어제 봤구나. 홍사문 씨가 제일대 주주 59년생 삼성전자 출신이고 삼성전자 출신의 CEO 그리고 반도체 장비 회사네요. 장비 회사고 반도체 장비가 납품이 된 게 작년이 좀 많이 납품이 돼서 작년에 실적이 좋았을 것 같은데 작년에 120억 네, 120억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 일주당 200원 2,000원인가
200원이군요. 200원 현금 배당을 했고 200원이면 3% 가까이 꽤 큰 현금 배당을 했네요. 오늘 수급은 외국인 기관, 외국인 나갔고 기관은 들어왔고 일단 외국인 보유 비율 자체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외국인이 나가고 들어가고 크게 뭐 좌우되지 않을 것 같고 주가상으로 상장 이래 주가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고 높은 편은 아니고 이것도 공모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CNG 하이테크 공모가 16,000원에 상장을 했던 회사라고 하네요. 16,000원 공모가인데 지금 현재 주가 7,000원. 굉장히 아까랑은 조금 다른 경우네요. 이런 경우라면 아까는 이제 케어레스 같은 경우는 공모가 대비해가지고 4배 가까이 뻥튀기 돼가지고 상장이 됐는데 CNG하이테크 게시판의 분위기도 한번 볼게요. 게시판의 분위기 3월 18일 한 페이지 안 되게 글이 올라온 걸로 봐서는 크게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주식인 것 같고 일단 반도체 장비주라는 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 반도체 장비주들의 사이클은 이게 이제 호경기가 있으면 바로 이제 불경기가 오거든요. 장비주 사이클이라는 게. 그래서 이 어떤 현재 이익을 가지고 미래 이익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현재 이익이 엄청 좋아도 바로 다음 연도부터 바로 다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익이. 그러니까 수주 산업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굉장히 시장이 좋지 못했고 그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올라오는 중인 거죠. 그렇다면은 순수하게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좀 강하게 움직이느냐, 약하게 움직이느냐 놓고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펀더멘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적당히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펀더멘탈에 의해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돼야죠. 우리들은 흐름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좀 상장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판단이 좀 안 되는 측면이 있긴 한데 지금 최근의 흐름은 근래의 흐름하고 비교했을 때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그때 거래량 이런 거래량이 나왔던 때가 없잖아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상장 이래로 그러니까 초창기 빼고 없죠. 이렇게 거래량이 나왔던 때가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왔던 때가 그리고 그 박스권을 이게 박스권이다 치면 6,400원 이런 박스권 이런 박스권 이런 박스권이 나죠. 대충 그릴게요. 이런 박스권 그리고 저점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죠. 약간이나마 올려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매물대를 지금 건드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옆으로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을 할 가능성. 네, 일단 회사 자체가 현재 장비 납품 스케줄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회사 자체는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고 하다 보니까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트리, 이 회사는 뭐 상장 이래로 지금 신고가에 접어들었네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나온 편인데 며칠 사이 거래량보다는 이날 검색이 됐었던 것 같아요. 뉴트리. 어쨌든 그 이후에 한 3일, 3거래일이 지났고 11%, 1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아직 여유는 있네요. 뉴트리. 1700억짜리 회사네요. 꽤 크네요. 800억 매출에 영업이익 120억. 작년에 영업이익 120억이 아니라 99억, 100억. 100억에 1700억이다. 그러면은 업종에 따라서 틀릴 것 같아요. 업종이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 가지고 감사 보고서가 안 나온다. 약간 좀 문제가 있는 회사일 수도 있겠네요. 감사 보고서 안 나온다. 아직 이게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나 봐요. 4개월밖에 안 됐구나. 4개월밖에 안 됐다라면은 딱히 뭐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잘 알 수가 없긴 한데 어찌됐든 보죠. 사업의 내용. 생명공학, 피부미용, 식품, 다이어트 식품, 뷰티, 다이어트, 슈퍼푸드, 기능성 간식, 홈쇼핑, 온라인, 텔레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 소지. 그냥 뭐 이것저것 만드는 건기식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식품도 만들고 그런 회사네요. 노바렉스랑 비슷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노바렉스하고 그래서 노바렉스의 주가도 요새 괜찮죠. 그래서 그런가요? 뉴트리 회사 이름도 왠지 나시가요. GS 홈쇼핑이 대주주 김건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IBK에서도 가지고 있고 대기업 계열사인가요? 그러면 주주 이게 아니구나. 주주 아까 뭘 봤지? 이거 잘못 봤네요. 그러니까 5% 이상 GS 홈쇼핑이 가지고 있는 거고 김동원 씨가 29%, 최미회, 최보회 이분들이 아마도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특수관계인이 지금 22%, 14%가 72% 가까이 이제 회사 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네요. 김동원 씨는 62년생이고 식품공학과 출신이고 제일제당에서 근무를 했고 제일제당 출신들이 많겠네요. 그러면 그렇군요. 제일제당 출신들이 많고 식품회사다. 식품회사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흐름이 내수 관련해 가지고 식품회사 뭐 지배구조는 일단 안정이 됐어요. 뉴트리 1700억 매출 규모 1000억 잡고 이익이 1000억에 13%, 15% 낙관적으로 15% 잡고 왜냐면 이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떤 식품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률을 조금 더 잡아서 15% 잡고 150억 식품 회사니까 20불 곱하면은 3천억 그 정도.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면 요거에 지금 박스인데 박스를 돌파를 했고
현재 거래량 130만 주. 거래량도 꽤 나오는 편이죠. 이게 상승이 가능한 경우 같습니다. 이 경우는 에너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어떤 차트가 없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가 오히려 쉽다라고 해야 되나.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 그대로를 보려면 현재의 모습, 과거에 어땠는지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의 모습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방해 회방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현재에서 멀지 않은 어떤 과거까지 포함해서 이 봉 하나만 가지고는 좀 평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정도 볼까요? 세냐 안 세냐? 세잖아요. 딱 봐도. 가지 않을까요? 뭐 재밌겠네. 이게 가나 안 가나. 가나 안 가나 한번 맞춰봅시다. 린드먼 아시아 오늘 제가 이제 종가에 조금 사봤어요. 린드먼 아시아가 이제 그 정확히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주가의 흐름만 보고 샀는데 수급은 안 좋네요. 안 좋고 아마 저기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벤처 캐피탈에 관련된 회사지 않을까라고 이제 대충 짐작을 하고 샀는데 벤처 캐피탈 맞네요. 벤처 캐피탈이고 뭐 더 볼 것도 없죠. 봐도 이해도 안 가고 벤처 캐피탈 회사하고 재무 뭐 이런 것도 보기 힘든겠죠. 벤처 캐피탈이라면 오히려 속편하게 그냥 뭐 PBR 뭐 PER 사고 필요 없으니까 주가의 움직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나갔을까요? 외국인하고 기관. 이게 얼마 가치지? 린드먼 아시아 8천만 원, 6천만 원 가치 얼마 안 되네요. 워낙에 뭐 규모가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860억짜리 회사다 보니까 오늘 240만 주 거래가 됐는데 전체 상장 주식수 생각하면은 뭐 약간 과열됐다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주가만 봤을 때 그러니까 똑같죠. 이것도 뭐 이렇게 가려보면 며칠 이렇게 강하냐 약하냐 강하죠. 강하잖아요. 강하냐 약하냐 더 갈 것 같냐 안 갈 것 같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더 갈 것 같냐 안 갈 것 같냐. 그래서 종가에 샀던 이유가 하루 이틀은 더 가겠다. 그래서 하루 이틀 가지고 있다가 팔려고 샀어요, 사실. 근데 뭐 진짜 이렇게 내일부터 당장 제가 샀다는 이유만으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렇게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루 이틀 정도 하락하는 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정도 어느 정도 한 30% 여기서 30%이 정도 그러니까 전체 10% 잡고 3% 하락 이때 이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 밑으로 떨어진다 아니면 이렇게 잡고 차라리 이전 박스권의 고점 네. 이 정도 좀 맞다 이 정도 이전 박스권의 고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판다 이게 낫겠네요. 사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바로 이렇게 오르길 바라지만 손절선을 조금 더 짧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생각이 이렇게 바로 오를 거라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손절선 짧게 잡는 게 맞죠. 손절선 짧게 잡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행운을 빌어주세요. 잘 안 될 가능성도 높지만 그리고 엠젠 플러스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어요. 갈등을 했어요. 이거 사마다 갈등을 했는데
얘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거래량도 적당히 나왔고요 오늘. 그리고 단기적으로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노란선, 이렇게 노란선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고점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깨고 있고, 이렇게 깨다가 조정을 얕게 받고 받으면서 횡보하다가 확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어소프트가 그랬어요. 지어소프트도 그 계속 얘기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 유기농 쇼핑이 관련된 회사였죠. 제 기억에. 지어소프트, 오아시스, 예. 네. 지어소프트, 오아시스, 유기농. 네? 오아시스 마켓. 오아시스 마켓으로 해야 되는구나. 오아시스 마켓. 아주 이걸 며칠 전에 봤었죠. 지어소프트 보면서 괜찮다. 이런 주식도 있구나. 이런 걸 하는 주식도 있구나. 괜찮다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저점을 올리잖아요. 이렇게 저점을 올리죠. 저점 올리면서 고점도 계속 뚫어줘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뭐 횡보라고 하기는 뭐 4% 5%씩 빠진 적도 있지만 어쨌든 옆으로 이렇게 가는 듯 하면 이거는 이렇게 밑으로 출렁이잖아요. 이렇게 점점점 낙폭이 줄는 것 같잖아요. 그죠? 낙폭이 큰데 낙폭이 줄죠. 이때는 거의 없죠. 그러다가 확 가는 거죠. 이날. 그러면 아마 다음날 시가에 그냥 팔아버려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라면. 그래서 그런 거를 기대한다라면 얘도 그런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낙폭이 좀 크네. 어쨌든 노란 선을 따라가지고 계속 저점이 올라가고 있고, 가팔라지기 전의 모습이 아닌가. 얘가 지금 가팔라진다라면은 횡보를 하다가 확 오르면서 가팔라진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뭐 국보도 뭐 이틀 연속 거의 상한가 비슷한 게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2배 이상 오른 상태예요. 근데 오늘 다시 고점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재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들어가기에는 정말 애매한 시점이다. 안 들어가는 게 낫겠죠, 이런 경우면. 그리고 오늘 상승한 종목들 차트상에서,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상위 100개 상승 상위 100개 종목 중 일부, 그 종목들 중에서 일부 마음에 드는 거 그냥 무작위로 가져온 거예요. 제가 보면서 깊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차트 딱 보고 이거 괜찮네 가져오고, 괜찮네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 신세계 면세점 관련주들이 좀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 현대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경협주들이 의외의 상승을 했어요. 이제 경협주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동영상을 따라 올려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첫 번째 상승하는 봉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도 그 생각은 바뀐 게 없는데, 이렇게 첫 번째 상승하는 봉이 나왔는데 한 가지 이제 좀 약간 미심쩍은 게 있다면 거래량이 크게 나오진 않았다는 점이 약간 미심스러워요. 그리고 다른 대북주들, 뭐 용평 리조트 뭐 이런 볼까요? 아니면 아난티보죠. 이런 다른 대북주들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나오지는 않고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 아닐까라는 느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져서 나오는 그런 가벼운 반등 정도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며칠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지만 아마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상승을 만약에 거래량 동반해가지고 뭔가 큰 상승이 나온다라면 뭔가 중대 발표가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어찌됐든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반등을 했다. 이것만으로 대북주에 대해서는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원래 투자하려고 했던 거에 한 20% 정도는 넣어볼 수 있는 타이밍 같아요.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할 건지에 대해서 저기서 언급을 했었는데 단기 반등의 꼭지점 이제 반등을 계속 한다면 반등의 꼭지점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때 다 팔고 그 다음에 다시 바닥으로 가면서 이제 조금씩 사들이다가 이제 팔았던 지점 있잖아요. 그 지점을 돌파를 할 때 그때 다시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매수 계획했던 매수량을 나머지를 채워넣는다.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오늘 뭐 보였던 종목 뭐 바이오나 내수주들 그리고 화장품주 HSD 엔진은 이제 선박 엔진을 만드는 예전에 두산 엔진이었죠. 이 회사가. 그리고 저작권 관련주 소리바다 그런 회사들이 좀 눈에 띄었고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뭔가 10억 원 유상증자 결정을 했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장 이후에 나왔을 것 같거든요. 장 이후 나왔네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런 경우는 항상 보면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주가를 올려놓고 다시 빼거든요. 정말 뭔가 작전을 하는 건가?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오늘 뭐 건설주 중에서 건설주도 마찬가지로 그 현대 엘리베이터와 마찬가지로 북한하고 엮여서 지금 같이 떨어져 있잖아요. 건자재나 건설주들 경협하고 엮여가지고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지금 이제 건설주를 이제 들어가기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올해 어찌됐든 정부에서 예산을 그러니까 사회간접자본 쪽에 그러니까 인프라 쪽에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돌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경제가 현재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제 경제나 이런 민생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계속 지금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 올해 이제 내년에 총선도 있고 하니까 올해 많이 집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반기쯤 가면은 공사가 많이 벌어질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예, 그렇게 되면 건자재주라든지 페인트 회사 그러니까 건자재주 시멘트, 레미콘, 아스팔트, 또 페인트, 건자재, 단열재 이런 회사들 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중소형 광급 공사 이제 광급 공사를 많이 하는 건설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회사들하고 이제 북한하고 엮여 있는 건설사들 그런 애들 중에 이제 터널 뚫는 데 좀 전문화된 건설사라든지 이런 건설사들이 조금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의 먹거리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오늘 성신양해가 올랐잖아요. 7% 가까이. 성신양해가 시멘트 주식 중에서는 상당히 탄력이 좋거든요. 항상. 삼표 시멘트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다른 시멘트 회사에 비해 가지고 아세아 시멘트 0.8% 올랐고 또 뭐가 있죠? 고려 시멘트도 좋아요. 고려 시멘트도 탄력이 좋은데 오늘
0.5%밖에 안 올랐고, 한일시멘트도 있죠. 한일시멘트는 이제 큰 회사고, 현대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성신양이가 항상 보면은 좀 탄력이 좋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이 회사도 올해 좀 주목을 해서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뉴파워 플라즈마, 또 며칠 전에 언급을 했었는데, 며칠 전이 아니군요. 그제 언급을 했고, 그제 이제 거래량이 나와가지고 검색이 돼서 언급을 했었고, 오늘 다시 상승이 나왔는데, 이 그림으로 보면 꾸준한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견조하게. 거래량도 적당히 나오고, 뉴스는 안 나오고, 뉴스가 안 나와도 좋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상승하는 데는. 뉴파워 플라즈마. 거창한 이름인데, 뉴파워 플라즈마. 크린닝, 이것도 뭐 장비 회사, 뭐 복잡한, 뭐 무슨 장비인지 모르겠네. 무슨 장비지? LCD, 반도체 LCD 장비, 증착 챔버, 반도체 LCD 관련된 장비. 근데 장비가 꽤 그럴듯하네요. 뉴파워 플라즈마. 장비 외관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회사네요. 허접하지 않네, 장비가. 1600억짜리 회사고, 장비 회사 특성상 어쩔 수 없죠. 매출이 들쭉날쭉한 건 어쩔 수 없고, 작년에 116억, 재작년에 비해서 절반. 그러면 주가도 많이 빠졌어야 되겠죠. 그렇죠. 32,000원에서 만원까지 빠졌고, 지금 만원에서 다시 2만원까지 올랐고, 삼성 폴더블 폰 관련주로 엮였나봐요. 도우인시스에 투자를 했군요. 이 도우인시스라는 회사가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어요. 삼성 그 폴더블 폰에 독점 납품을 한다, 강화 유리를 독점 납품한다고 그래가지고 꽤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도우인시스 벤처 회사라는데, 그래서 투자할 데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뉴파워 플라즈마가 있었네요. 그래서 올랐구나, 이렇게. 그럼 약간 좀 테마성이라고 봐야겠네. 장비 회사인데 본업에서는 뭔가 크게 좋아질 뭔가는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폴더블 폰의 그러니까 테마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UTI도 폴더블 폰 관련주죠. UTI 그 강화유리 관련주기 때문에. 그렇군요. 폴더블 폰 관련주도 오늘 좀 핫했다고 보이네요. 그러면 오늘 뭐 이렇게 몇 개 종목들 쭉 보면, 오늘 뭐 올랐던 종목들 보면 벤처캐피탈 대표적으로, 그리고 시큐리티 관련주 올랐고, 식품 관련주도 올랐고요. 화장품 관련주 빼면 안 되겠죠. 코스맥스, 큰 회사인데 코스맥스가 고민을 했어요. 큰 회사기 때문에 분명히, 만약 작은 회사면 지금 솔직히 매수 타이밍, 진짜 완벽한 매수 타이밍인데,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듯 하면서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큰 회사들. 그렇죠? 이런 경우도 그렇고. 그 대형 상승과 이 거래량 동반한 대형 상승이 나는데, 작은 주식들 같으면 바로 이때 들어가죠. 그럼 다음날 분명히 이제 갭 상승으로 시작하거든요. 이런 경우. 근데 바로 빠지죠. 대형주라서. 그렇고. 음. 면세점주. 예, 면세점주도 빼면 안 되겠네요. 기타 남북 경협주들 또 오늘 좀 반등을 해줬다는 점. 상대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막 피어나는 추세가 막 피어나는 추세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막 피어나는 추세가 가장 강해요. 항상 보면. 근데 막 피어나는 추세가 지금으로 보기에는 하긴 뭐 지금 막 피어나는 추세라고 딱 할 만한 게 벤처 캐피탈밖에 없네요. 화장품, 그리고 그죠? 화장품도 아까 클리오 얘기했죠. 네, 이것도 막 피어나는 추세라고 봐야겠죠. 어쨌든 그렇고 시장이 오늘 상당히 괜찮았어요. 전체 흐름이. 지수는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얘기했지만 ADR이라고 등락 비율,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승하는 주식과 하락하는 주식의 비율 해가지고 그게 뭐 100보다 높으면 이제 상승하는 거고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은 거고 낮으면은 뭐 하락하는 종목이 많은 거고 뭐 이건데 그 비율이 최근에 좀 좋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주식이 올랐고 다른 주식보다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시 이제 지난 한 달에 두 달 가량 되게 안 좋았는데 지금 추세가 바뀌는 신호가 아닌가, 초입이 아닌가. 시간으로 치면은 새벽 동틀 무렵 정도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앞으로 두 달, 만일에 동틀 무렵이 맞다면 앞으로 두 달은 이제 주식을 열심히 해도 되는 어떤 그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3월 지금 중순이니까 4월 중순, 5월 중순까지 5월 중순까지는 좀 괜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네. 생각으로는 안 되겠죠. 관찰을 해야겠죠. 지금 한 달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고 치고요. 한 달.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ADR 여기 있구나. 어찌됐든 볼게요. ADR 다시. 코스피. 그러니까 이 ADR이 꺾인 게 2월 초였고 이게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속이 됐어요. 꺾여서 내려오는 게. 주가상으로는 ADR이 꺾였다고 하더라도 약간 횡보를 했죠. 그러니까 ADR이 꺾여도 횡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DR이 꺾여도 주식은 상승할 수 있는데 ADR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서서히 변한다는 거죠. 좋아질 때는 상승하는 종목이 많아질 때는 이동평균이니까 당연히 서서히 좋아질 거고 어쨌든 그런 이제 어떤 시장의 낮과 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ADR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라면 주식 투자는 좀 힘들 수 있다. 여지없이 이제 이번에도 그게 들어맞았고요.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라면은 이제 현금 확보를 해두고 단타 위주로 이렇게 치고 빠지는 단타 위주로, 그러니까 풀 베팅 말고 조금씩 베팅해서 베팅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시기를. 그런 전략인데, 그런 전략으로 해야 되는데, 어, 최근에 이제 한 달 반 가량을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고, 실제로 이제 어떤 주식들은 굉장히 좋았지만 안 좋은 주식들이 대부분이었죠, 이 기간 동안에.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이제 끝나가는 뭔가 느낌이, 이렇게 횡보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끝나가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근데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때처럼 횡보를 하다가 훅 그렇게 또 떨어질 수 있죠,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근데 우리나라만 뭐 이렇게 갑자기 이런 식으로 뭐 떨어지거나 이럴 것 같진 않고, 외국에서 그 미국을 보죠. 미국 증시가 갑자기 뭐 크게 이제 빠진다. 크게 빠진다는 게 뭐 2%, 3%, 3%, 4% 이렇게 크게 빠진다. 그런 경우라면은 조금 위험하겠죠. 이제 확 떨어지는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을 한다. 어디까지? 그러니까 전고점에 요 사이까지 반등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주식을 해도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은 약간 동틀 무렵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주식을 열심히 준비해야 될 때다, 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얘기가 많이 길어졌죠. 어찌됐든 주식을 이제 해도 되는 시기라면은 오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막 표현하는 꽃들을 잘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되고, 이제 화장품이나 이렇게 벤처 캐피탈 쪽, 지금으로서는 화장품의 벤처 캐피탈 쪽이 조금 유력해 보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내일 또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